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산네트워크스가 오늘 좀 급락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항상 단기 조정에 대비하자,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죠. 0.04% 상승을 했고, 대장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연속 한 7거래일 정도 양봉을 그리고 있고, 121선에서 약간 저항을 지금 맞고 딱 거기서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단기적인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닥 같은 경우는 0.09% 거의 이제 뭐 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상승과 어떤 하락의 그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상승 확률 50%, 하락 확률 50%로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정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그대로 계속 오르게 된다면은 100% 항상 없으니까, 만약 그대로 오르게 된다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땡큐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는 언젠간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가 일단 FOMC가 오늘 새벽에 좀 내렸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앞으로 더 내릴 것인지,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성명에서 가계 지출 증가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업의 투자와 수출은 약화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개 상황에 따라 그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 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파월 연준이 다시 한번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배짱도 없고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고 끔찍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막말 계속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뭐 완전히 트럼프 말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한테 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금리라는 그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어막을 미리 다 써버리면은 지금이야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던 주식은 다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상 금리 인상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월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크게 영향 받지 않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거의 지금 보합까지 쫙 끌어올렸죠. 일단 1%까지 하락한 이유는 금리를 이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한 0.5bp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건데, 이것만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른 이유는 미국 경기가 이제 좋다는 그런 신호 때문에 더 이제 내리지 않다는 것이 사실 어떤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잖아요.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어떤 반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아랫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좋은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자로 나온 거예요. 어제자 오후 8시에 나온 기사인데, 램 리서치라고 어떤 반도체에 굉장히 큰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R&D 센터를 한국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일단 연 매출이 10조가 넘는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본사에서 R&D 센터를 통째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어떤 R&D 센터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국내 반도체의 어떤 소재나 부품, 장비 협업 공동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1차적으로 한 1190원 정도 투입하고 3,400명 정도의 인력을 뽑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가 반도체가 좀 강했고 오늘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램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반도체의 etch, 그러니까 식각 그리고 증착, 세정 장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식각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반도체 메모리 쪽에 큰 회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분명히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좀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의 TSMC 쪽에 증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번 달에.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거에 그냥 멍 때리고 지켜보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대규모 증설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증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높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저는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섹터별로 보면은 5G가 오늘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였죠. 굉장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10%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한 종목이 많이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연달아서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냥 빠진 것 같진 않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금감원 특사경에서 첫 타깃으로 하나 금투를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먼저 사놓고 이제 매수 추천해서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금융 비리들에 대해서 잡아낸다는 게 특사경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주식을 사전에 매입을 하고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 금투를 찍은 건데, 하나 금투에서 사실 5G 관련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 분께서 5G에 관한 레포트를 최근에도 쓰셨는데, 어제 2018년 이제 5월 달에 KMW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3.5Hz뿐만 28GHz 투자도 예상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매수 레포트를 쓰셨는데, 그 당시 가격이 KMW 가격이 13,000원이니까 지금 거의 7만원까지 갔으니까 5배 넘게 오른 거죠. 이런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시장의 이슈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떤 투자 심리가 혹시라도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주식이 조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주식의 매도 근거 이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5분봉 차트를 봐도 순간적으로 이제 급하게 10%까지 빠지고 나서 또 다시 급하게 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팔지 않았고,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5G 종목은 참고로. 그리고 오늘 같은 기회가 차라리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일봉을 보더라도 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면서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도 아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노아리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한 3%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한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면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G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고, 오른다면 그냥 땡큐죠. 그래서 저의 이제 전략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조정에 대비를 하면서 포지션이라는 것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소형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대형주, 소형주 모두 강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건 이제 전고점까지 다 와가지고 여기서 더 크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약간은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전고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전고점이니까 오를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조금은 높겠죠. 물론 지금 하락을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확 늘릴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전고점을 지금 지지를 저점을 계속 높이고 전고점을 뚫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강했고 앞으로도 좀 반도체 시장에 좀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헬릭스미스 어제부터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굉장히 소량 매도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기대감 전략이 맞고요. 이제 다음 주에 아무리 임상 3상이 발표가 되면은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오르지 못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헬릭 스미스를 5년, 10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제가 이거에 대해서 3편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저가에 다시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5즈 종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의 하루였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그런 하락이 한 하루 이틀 정도, 한 좀 며칠만 더 나와준다면은 아마 개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좋은 저가 매수,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도체 쪽의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데 너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누구에게는 이런 상승이 그렇게 꼭 달갑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끝내면서 음봉의 사자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했고, 단기 조정과 현금 비율에 대해서 유지를 계속 하면서 적당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오늘 장을 좀 마쳤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